본 면담은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인천 서구문화원의 주관으로 수행하는 면담입니다. 이 시는 2022년 10월 31일 월요일 오후 3시 30분이며 장소는 인천 서구 청마로 143번 길 36의 3. 네, 오늘 구술자 이종백 선생님의 사무실입니다. 이번 구술자는 이종백 선생님이시며 면담자는 안성숙입니다. 그럼 1회차 면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방문해서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이렇게 뵙게 돼서 제가 더 영광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선생님의 어떤 이제 인적 사항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면서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일단은 선생님 성함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종백입니다. 네. 그리고 혹시 그 한자로는 어떤 뜻이신지? 저기 오야니 새벽종 일백백자 씁니다. 새벽종 일백배. 네. 혹시 이제 본관은 본가는 성주입니다. 성주. 네. 그러면 성주 이씨. 네, 네. 성주 씨. 혹시 출생 연월일은 어떻게 되세요? 출생연일은 1942년 3월 20일입니다. 3월 20일. 네. 네. 선생님 태어나신 곳은 그럼 혹시 옛날 그 주소로 혹시 기억하세요? 그럼요. 네. 태어난 곳은 네. 지금은 이제 서구 마전동 청마로지만서도 그전에는 네. 저기 검단면 김포군 검단면 마전리 487번지 네. 청마부락이요. 청마부락이요? 네. 아. 청마부락은 이제 네. 그러니까는 행정에서요. 행정에서 예. 네, 행정에서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마전리 청마부락 당시에 네. 행정에서 그 거주지 명칭을 불렀던 거고요. 네. 사용했던 거고. 삼바지라고 있어요. 삼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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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바지 되는 것은 네. 우리 이평조님께서 네. 오셔서 여기서 이제 자리 잡으면서 지금이나 이때나 맞으면 이제 특용작물이라고 봐야죠. 특용작물. 네. 특용작물을 이제 네. 식재를 심으셨는데 네. 뭘 했느냐면은 삼이라고 있는데 삼을 네. 먹는 삼이 아니라 삼이라고도 하고 어족이라고 하는 그 특용작물을 심어서 그게 뭐에 사용하냐면은 왜 저 여름이면은 사람이 의복에다가 마. 네, 삼을 바지 저고리 해 입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리고 또 하고 이제 또 이제 삼을 심어서 먹기도 하는데 먹는 삼이 아니라 의복에 들어가는 재료죠. 네, 그걸 심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청마부락은 행정에서 부르는 거고 삼바지는 이제 우리 할아버님이 이평조 할아버님이 스스로 여기 낙정을 해서 이렇게 이 지역은 삼바지라 하셨는데 그게 실은 삼마지예요. 삼마지. 심을 삼자 삼마자 그래서 삼마지인데 그냥 이제 너나 없이 그냥 보기 좋게 그냥 부르기 좋게 막 그냥 하는 말로다가 삼바지 이런 거예요. 재밌네요. 삼마지인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요 삼바지라는 곳은 시조 할아버지께서 여기 그럼 이평조 할아버지. 이평조 할아버지. 이평조. 성함이 그 이평조 할아버님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버두자 이우에 유자세요. 버두자 이우. 왜 친우라고 하잖아요. 친우라 하면 네. 쓰는 그 버두자. 네, 버두자. 그 자 쓰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성함이 이자, 우자. 우자. 네네네. 이렇게 네네. 외자셨구나. 네네, 외자입니다. 네. 이 할아버님께서 낙향하셔서 여기에 그 삼이라는 그 작물을 심으셨군요. 그러시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동네를 삼바지라는 네, 이름으로 또 네. 불리게도 되었네요. 되게 재미있네요. 네. 그러시고 그 이제 거처 사는 이 맞으면 선조 할아버지 석건 그 대가정은 여기에 이제 삼바지라는 명칭을 이 병조 할아버지가 맞으면 장명을 지었지만 그것보다 아니라 김포라는 유래가 특이한 거예요. 김포라는 유래.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마전리 청마라는 유래가 우리 시조 할아버님이 오형제 되셨어요. 네. 100년, 1000년, 만년, 억년, 조년 이렇게 오형제 되셨어요. 그런데 그 주로 억년, 조년, 억년 할아버지 끝으로다 이제 억년 할아버님이 넷째 할아버님이 개성유수를 나가셨어요. 개성유수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특별시장이죠. 그리고 나가시는데 조년 할아버지 아우님이 그 양화대교 나루라기 전에는 선객 나루지를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형제분이 형님 개성유수 나가실 적에 조년 아우님이 이제 배웅을 나가시면서 금덩어리를 주셨답니다. 금덩어리를 주셨는데 주우신 거예요? 네.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서 주사서 이제 그 선객이 그냥 참 많은 분들 앞에서 그냥 이 아우가 조년 아우가 그냥 금덩어리를 강물에다 던졌답니다. 그래서 형님이 그냥 놀라고선 너 왜 금덩어리를 던지느냐 하니까는 빈곤한 가정에서 형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의의가 좋게 이렇게 살아내려왔는데 금덩어리 죽고 보니까는 줘서 형님 나하고 누나하고 갔다 보니까는 이게 금덩어리가 아니라 자산에 섞는 돈을 주고받는 격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빈곤한 가정에서 우위 좋게 이렇게 형으로다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이 금덩어리로 인해서 의리가 갈라지고 기름이 기치갔으니까는 던져들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무릎을 타시면서 네 말이 맞다. 역시 또 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 김포라는 데가 투금탄, 던질탄, 투금탄, 투금포, 김포 이렇게 내는 겁니다. 참 이게 참 아주 정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쓰기는 투금탄, 투금포에서 지금은 김포 이렇게 내려갔죠. 네. 네. 그래갖고서 이제 김포 소재지를 이제 군명칭을 김포군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는 이제 면은 검단면 원은 김포도 사실상 김포가 아니라 금포의 뜻의 금포예요. 네, 근데 김포다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검단은 이제 검단 마전리 청마라는 그 명칭은 이평조 우자 할아버님이 또 관계로다가 이루어진 거고요. 네. 네. 그 이제 검단면 소재지가 이제 지금 이제 그 사거리가 저기지 않습니까요? 지금 출장소 아닙니까요? 출장소가 아니라 지금으로 본제면 너무 좀 빠른 얘기면서도 출장소가 아니라 구청이에요. 구청 사직원 얘기예요. 구청이요. 예? 그게 사실 거물검자 붉은단자 쓰는데 지금 이제 예전에는 이제 검단면 소재지가 거의 서있됐고 좌정했됐고 지금 현재도 이제 출장소인데
거기서 출장소 들이다가 이렇게 보면 여기서 완정역에서 다음 역이 이제 마전역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산이 있고 또 이쪽에는 또 저기 검단 복지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산혈이 이렇게 해서 지금 끊어져서 검단 소지지다 전철 마전역이라고 전철 명칭이 생겨서 댕기고 또 차도 댕기고 이제 그렇게 통해서 양곡을해서 광학가장 지금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이제 와가고선 지금 현대는 참 전철도 댕기고 또 그냥 뭐 일반 그냥 교통편으로다 막 그냥 화물차고 뭐고 참 버스고 댕기는데 한 가지 제가 이제 그게 아신 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얘기를 너무 앞질러 가네. 그래서 이제 거의 검단 붉을단자 검을단자 그래서 검을검에서 이제 검단인데 그러면 마전이 왜 마전이라 그랬느냐? 마전이가 역시 할아버님이 여기서 특영작물을 재배하신 관계로다가 삼을 심어서 심을 쌈자 삼마자에서 마전이거든요. 그 오직해 내가 그 얘기 교장했댔어요. 제가 참 이 장을 또 한 10여 년 봤습니다면서도 볼 당시에 그냥 그때 당시가 언제냐면 공화당 당시에요. 공화당 당시에 이제 법정 마전 그때는 뭐 마전이면 마전이 불러리면 불러 당하리면 당하리 법정지가 있댔어요. 그 안에서 이제 몇 개 부락 몇 개 부락이 맞춰서 뭉쳐서 이제 마전이 무슨 뭐 불러리 당하다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 우리가 우리 이평주 할아버님으로 인해서 마전이라는 명칭이 생겼는데 마전 1, 2가 될 텐데 그 되면 마전 6이 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하에까지 했댔어요. 아 이게 어떻게 돼서 마전 1가 여기 되지 우리가 끝이 되냐 해서 근데 어떻게 쓰면겠냐면은 저 검단사거리 이제 너무 자락이 이제 마전 1, 2가 되고 또 이제 저 열애라고 있어요. 거기 2리 또 늑내라고 있어요. 3리 또 이제 저 완정이라고 지금 여기요. 완정이라고 해가 이제 4리 아니 5리 우리가 6리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소리까지 했어요. 웃음소리다. 아니 하지만 따지면 우리가 마전 왜 6리가 되냐 1리가 되지. 그래서 그런 소리까지 내가 해명을 다 했어요. 이렇게 된 거다 이게가. 어? 그런데 그거는 둘째 쳐놓고 전철이 지금 들어온 지가 불과 몇 해 됩니까요? 근데 전철역 명칭을 공교롭게 또 아니 검단서 인천 나가는 방향으로 본다 하더라도 검단 지금 중심지에 전철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서도 과거에 검단면 소재지에 면사무소가 자정했던 자리요. 지금은 막말로다가 말이 출장소지 9층이나 다름없는 건물이 자정한 자리인데 검단역이면 되지 왜 검단 사거리역이 뭐냐? 사거리에는 건 벼로에 벼로. 왜 벼를 붙이느냐? 어? 지역 명칭을 붙이지 검단역 그러면 검단이 거기가 검단이며 지금 서쪽에 이제 출장소가 지금 검단 구청이나 다름없는 데인데 왜 별을 붙였느냐? 그리고 또 그다음에 지금 이제 거기서 오자면 이제 마전역 있지 않습니까? 마전역은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거기 완정석건 가전석건 지금 출장소 앉은 원현석건 능내 완정 청마가 다 법적 마전 유미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왜 마전이라고 내가 묻느냐 그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그 마전역 있는 데가 예전에 계양이요. 지금 계양구. 계양성하고 일로 이렇게 해서 거기 지금 마전역 있는 데를 거기가 굴곡이었대 굴곡. 그래서 여지껏 거기 명칭을 불러내리기로 되냐면은
문공역 이랬던 거예요. 그 문공역이라는 용어를 쓴 거 쓰고 듣고 한 분들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한 300년 참 이전 분들도 아시는 거고 300년 이후 분들도 현재 거기가 문공 그랬어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게도 문공 얼로 와 이러고 했던 거예요. 그런 걸 갖다시 지금 뭐라 했냐면은 마전역이라 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유 참 잘못됐다. 문공역이라고 했으면은 몇백 년 전에 돌아가신 어른들도 그렇고 현재 생존하신 어른들도 또 학생들도 참 교육이 되고 한 금상첨화의 영명칭인데 마전역으로 했구나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서 검단도 엄연히 검단이면 검단역이지 검단 사거리가 뭐냐 왜 별을 붙이느냐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검단에서 마전역 이제 이렇게 지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우리 바로 우리 지역이에요 여기에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 다음에는 독정역이고 독정이라는 게 뭐냐면 독정부락에 당연히 독정부락에다 독정이라는 명칭을 붙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여기다가 청마역이라고 붙여야죠. 우리 청마지역이거든요. 근데 왜 또 완정은 영광또는 완정역 갖다 붙였단 말씀이에요. 아이 참나. 그래서 참 전철 들어서 보기 좋고 교통편을 좀 덕을 보고 있지만 그 영명칭이 좋지 않고 또 이 독정도 그랬습니다. 독정도요. 독정도 지금 영명칭이 독정이라 그러는데 독정이라는 그 원리가 거의 이제 독정의 광산김씨촌이에요. 광산김씨 이평조가 오셔서 다 터대를 잡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광산김씨 이평조가 들어가서 보니까는 늙은 노송이 턱 그냥 가지쳐 이렇게 얹혀있더라 이거예요. 그 늙을 노자 소나무 송자 써서 이제 노송이에요, 노송. 그래서 홀로 독자를 얹혀 있어서 그래서 독정이라고 홀로 독자를 쓰는 건데 도타고 독자 썼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상 아문자를 쓰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만서도 그 독이라는 독자를 홀로 독자를 쓴 이유가 그 노송이 헌처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음을 따서 홀로 독자 쓴 건데 도타고 독자 써서 이렇게 썼는데 지금 현재도 그걸 내가 얘기하니까 고치 갔다 왔더니 고치 못했어요. 지금도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야 무슨 뭐 아문자 쓰면 어떻습니까만서도 몇백 년 전부터 홀로 독자 써서 독정 하던 걸 지금 도타고 독자 쓰시니 그 지역 독정부락이고 마전 검단 일대 주민이 경인 인근에 어딜 갔다 오다가 뭐 검단도 이제 전철이 되긴 되는데 한번 쟤는 한번 타보자. 아니 타고선 또 방송이 독정역이라고 독정역이라고 할 때 치다 저게 홀로 독자 써있는데 도타고 독자 쓰시니 외부에 나가서 살던 주민이 고향을 찾아올 적에 얼마나 이 지역에도 참만 게 인재가 없구나. 그래 이게 저희 막말다가 불악 동네 명칭 용어도 글자 한자 하나 제대로 못 썼느냐. 어째 이거 승이 안 되고 흠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것도 고쳐야 된다 그랬어요. 고쳐야 되는데 고치긴 뭘 고쳐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네요, 선생님. 네, 아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검단 사고에서도 어쨌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서도 다른 건 다 적어도 내가 제일 하신 거는 이때나 그때나 몇백 년 전 주민이나 현대 주민이나 바로 똑바로 알고 돌아가신 분 혼이라도 그렇고 현대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교육이 되게끔 영명칭을 바로 잡아야 되겠단 말이야. 이게 내 제일 원이다 그랬어요. 이게 원이다. 아니 이게 이제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 나가서 그래, 여기 한번 고향에 나가보지. 우리 고향에도 저 진천도 대기원 되는데 한번 네. 어디 가보지. 아, 독점역 근데 보니까는 내려보니까 어렵죠. 아니, 네. 홀로 독자가 도타오 독자 쓰시니 이거는 막말로다가 천성만번에 자기 성씨 성자 이음자 하나 제대로 못 쓴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예? 네, 선생님. 저희도 좀 이런 부분을 이번 인터뷰 네. 통해서 또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그리고 해주세요. 네, 예, 저희가 네. 인터뷰를 진행해야 돼서 네. 네, 선생님 그러면 시조 할아버지가 여기에 터를 잡은 건 언제예요? 시조 할아버지. 저기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은 한 500여 년이 네. 되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시조 할아버지가 아까 뭐 조년, 억년, 네. 이조년, 그러니까는 예. 시조는 네, 그러니까는 천성만번의 어느 성씨고요. 네, 원시조가 있고 중시조가 있는 겁니다. 입향조가 있고. 그럼 네.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부모면 부모지 뭐 부모도 뭐 막마다 양부모 있고 빠지고 있는 식이라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네. 어느 성씨고 원시조가 처음 곡식으로 맞으면 지금 비화해서 얘기를 안 하지 않았는데 좀 시조님을 곡식으로 비하니까 조금 못쓸 땐 용어로 쓰긴 씁니다면서도 식물의 씨앗이 하나를 갖다가 실이 첫째 하나를 갖다가 실이 원시조 이런 거죠. 네. 그런데 원시조인데 이 원시조 이 양반은 막마다가 어느 성씨고 최고 오래된 역사를 본다면은 아마 신라 시대 때 분들이가 되겠죠. 네. 근데 이분들은 뭐 별난에 그냥 해서 그냥 돌아가셔서 유물유적도 없고 밤마다가 뭐 하다못해 참 이 양반들 모신 묘도 없는 거고 다 모든 게 실정이 되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세월이 흐르니까. 그냥 이런 분들은 이제 묘도 거니까 그냥 이렇게 그거 갖다 뭐냐면은 이제 이 돌다 이제 할아버님의 이제 신유를 이제 함자 해가고서 이제 그냥 재단을 지어서 거기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서 이제 그 양반의 이 원시조님이 쭉쭉 내려오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가면은 5대든지 어느 가면 뭐 10대든지 어느 가면은 20대든지 몇 대에 가서 중시조를 시조로 모신 것 같다 중시조를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선 또 파조는 또 이제 이 양반의 이제 중시조에서 쭉쭉쭉 내려다가 이제 지금도 현재나 그때나 이 파가 있단 말씀이에요. 몇째 아들 파에서 그 소생이 우리로 말하자면 성주시 김포 문중 그랬는데 김포 문중에 이 보두자 할아버지가 이런 낙향을 하셨다 이거죠. 도읍지에서 일로 시골로 낙향을 하셨다 이거죠. 네, 그 성함이 누구시라고요? 보두자 우자요. 아까 그 네. 그거 갖다 중시조 중간에서 이제 그 시조를 하신 분을 네. 중시조라는 게 원시조, 중시조, 입향조. 입향조는 이제 고을로다가 이제 네. 자리 잡으신 분이 그렇죠. 입향조. 그럼 입향조 선생님은 누구세요? 누구요? 할아버님의 입향조는 그러니까 입향조가 보두자시니까요. 아까 계속 그분하고 중시조하고 같으시네요. 아이 중시조는 그 윗분이시죠. 그 윗분이시고. 그럼요. 네. 그러면 여기 네, 입향조 그래, 선생님이 이자 우자 선생님. 그래서 네. 이제 저 구분 따지자면요. 구분은 뭐냐면 이제 그 중시조에서 이제 내려오다가 중시조가 이제 뭐 5형도 됐다, 4형도 됐다. 네, 그러면 맞아요. 거기서 이제 파조가 나오는 거예요. 파조. 어느 파. 네. 그 파조에서 입향조가 나오는 거고요.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선생님 지금 저기 현재 가족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현재. 제 가족으로 따지면은 네. 지금 이제 저기 아들 네. 딸 하나 아들 둘에다가 이제 우리
이제 마누라하고 둘이 아들 있죠. 두 분에 따님 한 분, 네, 네. 이남 일녀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그러면 여기서 언제부터 사셨는지 언제부터 여기, 살았냐고요? 네, 혹시 그러니까는 그 혹시 연 저는 태어나기를 1942년 3월 태어났지만. 20일생이니까는 그 위에 그러면 아니 그때 이제 태어난 거죠. 1942년 생년월일이니까는. 네, 태어나셔서 네, 지금 그때 당시에 여기 집이랑 좀 어떤 여기 동네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때 뭐 다 초가집 이런 그럼요. 다 초가집이었죠. 초가집이고 이제 이평조님이 여기다 이제 집안을 참 밀방 복수에서 터대를 잡으시고 사시면서 이제 그 고을마다 우리 성주이간의 집성촌만 아니라 다른 성시도요. 네. 고을에 그 산신 신령을 보호했댔어요. 네. 그래서 그 왜 지금 그래도 대략도 이제 듣고 아시겠죠. 왜 뭐 산제사 도당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도당제라는 게 뭐냐면 그 산신령한테 이제 고하는 제사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런 제사도 있고 또 이제 세월이 좀 많이 가다 보니까는 젊은 세대에서 이제 지금 아마 한 돌아가신 지 한 200년 후 낙가장도 내가 그걸 다 농악놀이를 만졌던 시간이요. 이제 그 집성촌에서 이제 농사를 지면서 이제 사물놀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하고 정월이면 또 정월 대보름 때 이제 또 대보름 놀이도 하고 그 도당산에 가서 이제 산신 형한테 이제 제수도 이제 고하고 이때도 하고 살았죠. 선생님 여기 도당제 드리던 곳이 어딘지 바로 아까 얘기하신 아까 우리 제시 있다 그랬죠? 네. 그 바로 제시 있죠. 근데 지금 흔적도 없어요. 그냥 다 산을 깎아무게서 개발로 해서 없어요. 아유 참 아쉽습니다. 도당제 하던 곳도 다 없어지고 제실도 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쉬운 게 아니라 아쉬운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우리 참 지역도 우리 지역도 아니라 전국을 따질 적에 이 개발이 돼서 한편으로는 국민이 살기 좋고 좋은 세상이라 그리고 교통편이고 모든 걸 다 참 좋게 생활하지만 한편으로다가는 무슨 뜬 점이 뭐냐? 아까 사람도 혈통 이렇게 있듯이 이 산맥 지령을 갖다 시리 맥을 끊어서 산을 막 그냥 뚫고 그냥 잘록해서 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맥이 끊기게 맞으면요 혈통이 그게 참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모순이 된 거예요. 네. 좀 많이 안타까운 면이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선생님 태어나셨던 그런 생가 모습은 어떤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도 아유 그전에는요. 네. 지금은 다 배부른 세상이죠. 네. 그전에는 지가 지금 나이가 지금 이제 42년생인데 42년생은 예전에는 어른들이요.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이런 역병문양 예전에는 아기를 낳으면은 즉시 출생신고가 안 했답니다. 아내가 우선 왜 안 했느냐? 지금 현재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역병 도는 것 때문에 들어오듯이 나중에 저거면은 언니가 사진 어떻게 배실이 이걸 안 했답니다. 그래서 뭐 1년도 늦게 출생신고를 하고 2년도 3년도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 연령적으로다가는 83이에요. 83인데 지금 81으로다 이모생으로다 돼 있는데 그냥 뭐 그때는
버릿고개 시절이니까 그냥 정말 참 먹기가 곤란이죠. 먹고 살기가. 그래서 그냥 뭐 그때 진짜 농사 짓는 것도 그냥 힘이 들고요. 힘이 들고 사실상 이 사생활에 농사 짓면서 먹고 있고 식량 관계도 곤란해서 사실 동네에서 잘 사는 집이 좀 부잣집이라고 해서 벌이에다가 쌀 하나 둘 이렇게 새끼는 집이 있으면요 그 쌀밥 먹고 싶어서 그 집에다가 일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했댔어요. 그전에는요. 네. 옷이나 제대로 입습니까요? 예?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서도 이제 88세에 돌아가셔서 지금 이제 100한 이제 따지면은 105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금들은 참 호강이에요. 광목에다가 꼬막 물감 들여서 그걸 밤새 어머니가 잠을 못 찌면서 다듬이질해서 그걸 대림질을 해서 그래서 거기다 소물 두고 해서 바지저걸 입고선 그리고서 농사 지은 거예요. 네. 농사 지은 게 지금 참 정말 이건 이런 거 생각지도 못한 네. 옷을 그때 선생님네 집에 외양간이나 뭐 우물 같은 게 있었어요? 아유 천만에요. 입고 말고요. 그 뒤에 물이 떼는데요. 그 얘기 네. 참 잘하시는 건. 아까 도당산이시 도당장에 네. 도당산 그 현장에 그 바로 밑에 내가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요. 바가지 우물인데 물이 꿀 마시고 여름에 펄펄 삼복더위에도 차고요. 또 겨울에는 뜨뜻해서요. 물이 뜨뜻해서요. 네. 그렇게 그리고 숙련 푸년이 없이 그냥 주화장창하게 물이 이렇게 흘렀어요. 아주 좋은 그런 바로 나 살던 바로 울타리 뒤에 그런 바가지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다들 그냥 길에다 먹고 그랬었어요. 참 그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지만 그런 물을 먹고 살았어요. 참나.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하여튼에 네. 아유 참 그 생각 납니다요. 물 생각나요. 뭐 지금 이 냉장고 저리 가라예요. 그냥 그 시원한 물이 그냥 그렇게 그냥 아유 참. 농사 지으셨으면 소도 키우셨겠어요. 외양간도 있고. 그럼요. 네. 소도 키우고 했지만서도 이제 그렇게 농사질 땐 소도 그래요. 소도 저 1만 살면요 없댔어요. 없댔어요. 남의 소 빌려다가 이제 쓰고선 하루 쓰면은 무슨 품앗이라고 그러는데 품을 뭐 대신 소 갖다가 갈고 그랬으니까는 소는 하루 와서 했는데 무슨 사람은 이틀씩 하셔야 된다, 사흘에 된다 이런 제도로 다 됐어요. 아이고. 네. 그렇구나. 그럼요. 선생님네 집엔 소 있었어요? 아, 그럼요. 아유 부자셨네요. 그래도. 네. 없는 사람은 또 그나마나도 또 그 소하루 이제 갖다 네. 하루인가 1년 내 먹이고선 또 도지르다 또 무슨 뭐 쌀미 까마시 갖다 주고 그리고 그 짓을 했어요. 네. 저기 그 집에서 부모님이랑 이제 선생님의 그 가족들 형제들하고 다 같이 사셨죠? 그럼요. 네. 혹시 이제 부모님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구남매 뜻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구남매요. 아이고 어머님. 구남매를 두셨는데 네. 어머니가 조속 밥을 재서 저기 네. 저 부뚜막에다 그냥 쭉 펴놓다가요. 밥사발 숫자를 잊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요. 하도 많으니까. 예? 구남매에다가 할아버지 계시죠? 어머니 아버지 계시죠? 12그릇을 푸다가 숫자를 잊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나. 어머님이 고생 많으셨어요. 네. 많으시고 그냥 참 그때는 그래도 행색깨나 하고 좀 좋아한다는 사람들은 그냥 바지 저고리면 또 두루마기를 또 지금은 이제 이런 문화재나 조상님 모실 때 참 착복하고 의식을 차려는 도포라는 게 있는데 그때는 두루마기예요. 두루마기에다가
갓도 이렇다는 가문의 자손이나 또 쓰지에 갓을 아무나 씁니까 서치견이가? 그러고서 하는 걸 그걸 그 어머니가 다 빨아대고 그걸 지금은 자봉으로 다 하고 뭐 이런 양복 사다 있지 않습니까? 그땐 그걸 다 손수 다 예? 재질을 손수 다 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신 거예요, 저게요. 참나, 아유. 아버님 성함 아세요? 교자식자예요. 이교식 교자식자예요. 네. 어머님은 갑순 전준희 씨요. 전준희 씨. 전주희 씨. 네. 네. 갑순. 갑순. 네, 이갑순. 이름 예뻐요. 네. 전주희 씨셨고 아버님은 네. 아까 성주. 성주 어디 성주니까 성주. 그러니까 성주희 씨. 네, 우리 어머니가 같은 이 씨. 우리 어머니가 이갑순 씨인데요. 네. 전준희 씨 호령대군 파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전준희 씨 호령대군 파다. 호령대군 파다. 그래도 그 자랑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 네. 양반이세요. 아유. 아유, 우리 또 무슨 얘기 해볼까요? 네. 우리 아버님은 사실상 그때 버릿고개 무슨 네. 어디서 서당이 학교에 다니는 게 서당 마을에 네. 서당 하나죠. 네. 서당도 못 댕기셨어요. 그렇게 댕기시고 하셨는데 이제 저기 서당에 가서 이제 우리 할아버님이 공부하라고 가서 그러니까는 가셔서 선생님이 하늘천 하니까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하늘천 하니까 벽국천 벽국천 그랬다는 거예요. 벅금천? 벅국천. 하늘천 그러니까 벅국천 이랬다는 거예요. 벅국천. 그런데다가 네. 그런데다 더 좀 무슨 얘기 좀 말씀드릴까요? 뭐 그냥 허심탄회하게 그냥 네. 적었는 얘기가. 네. 제가 이제 전 서직한 얘기가 높은 학교라는데 문연에 발도 못 들어놓고요. 또 서직한 얘기가 뭐 그러한 학생 시절도 겪어보지 못했고요. 그냥 이제 정말 참 그저 시골에 그저 그 초등학교라는 거 나와서 이제 그냥 먹고 살기가 그저 거니까 그냥 그게 이제 아버님 뭐 이렇게 농사 짓고 하는데 우리 할아버님이 그 이 불로동 갈산이라는 데가 그 아까 도당산 말씀드렸죠. 도당산 넘어가 불로이 갈산도락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임구현 씨라는 분이 사셨다는데 그 양반이 한의학이 많으시고 한의사를 했어요. 어서요. 그래서 지금은 병원에서 사람 죽으면 진단사 끊잖아요. 그 양반이 공이 진단서를 끊어주는 양반이 공이에요, 공이. 근데 하루는 이제 우리 할아버님이 너 가자. 그 양반이 함자가 임구현 씨, 평택임 씨 임구현 씨인데 가서 구현이한테 하늘천 따지배에 가자 그러셨어요. 이런 걸 지가 할아버지가 그신 말씀을 거역거역 하면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사흘 되기다가 안 되겠어요. 아, 서당을 선생님께서 3일 갔다가. 네. 그러니까 왜? 할아버님이 이 녀석아 왜 안 가냐? 구현이한테 하늘천 따지배에 가니까 왜 안 가냐? 그 어린 마음이에요. 내가 참 지워서 내가 여기서 그렇게 말해서도 그때 당시 어떻게 할아버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할아버님이 왜 안 가냐면서 그러시는 걸 그건 감무해요. 지금은 남은 얘기를 그 사복 모자 쓰고 다니는데 그까지 모자 댕기 뭐예요? 이 소리를 했어요 제가요. 참 이게 사복 모자 대학생 사복 모자 사복 모자 쓰고 있는데 그까지 가나 댕게 뭐냐 이랬던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내가 얘기를 해서도 참 기가 막힌 얘기. 그래가지고선 사실상 못 뺀 저러다가 내가 뭐 잘은 못했지만서도 주경야독을 했죠. 주경야독을 낮에는 그냥 틈틈이 이러고 밤에 이제 저고 그랬는데 그것도 또 무슨 얘기 말씀드릴까요? 예전 방이라는 게 사랑방이라는 게가 좁은 무대에다가 농사진 벽가마 위에다 쌓고 그리고서 이제 아랫목에서는 이제
할아버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자고 이제 하는데 아 또 할아버님이 글방에 서당에 안 간다고 그러시던 양반이 예전엔 그러면 속이 사다가 서리 해롱불 켜놓고서 생활하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그 빛가마 산 앞에서 사랑방에서 조그만 놈한테 그냥 겨우 그냥 할아버님하고 자고 하는 데인데 거기다 또 요만한 뭐 색상 하나 없어요. 거기서 주경야도 뭘좀 뵌다 그러면요. 아 할아버님이 또 그랬답니다요. 아 지름 다른데 빨리 자지 않고선 뭘 하는 거냐 불 끄라고 또 있었어요. 아이고 정말 참 그런 저기 참 뭐 할아버님한테 서름을 당했다는 것보다도 그때 그 시절은 그렇게 생활이 어려웠고 이 공부라는 게 어려웠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네. 의복도 그런 그때 당시 이런 게 있으면 이게 뭐 아주 네. 부잣집 그렇죠. 아들이냐 저걸 그죠. 네. 어디서 이런 아유 그러니까 참. 구남매 중에 할아버님이 몇째셨어요? 저 연세가요? 아니요. 그 형제 자매 중에 몇째세요? 장남은 아니시죠? 저요? 네. 지가 저기 아들 두다가는 네. 저기 넷째인데요. 넷째인데 아들 두다가는 이제 셋째요. 네. 네. 이제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네, 네. 그럼 구남매면은 네. 몇 남 몇 여인 거예요? 구남매면 총? 아들이 사남. 사남. 오녀. 사남 오녀. 네. 네. 그러셨구나. 그 생가에서는 여기가 지금 그 생가인가요? 여기 이 건물이? 아니요. 이 자리가 아니고. 아니요. 네. 아까 그 거기. 물맛 좋고 그냥 거기 그 도당산. 거기서 지가 일로 맞으면 시간을 난 거죠. 열로 네, 세간을 나신 거예요? 네? 이 자리로 네. 네. 결혼하시면서 근데 네. 시간을 낳는데요. 네. 이 자리도 왜 시간을 낳느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답병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 불로동 갈산동 내에서 이렇게 해서 완전 현대 네. 동화 그리고 이 지역이 우리가 저기 성주시 시의 네. 집성촌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원은 이제 그 넘어 거기서 살고 여기는 이제 우리 집성촌이지만 여기는 연안 김씨네가 살았댔어요. 여기서. 아, 연안 김씨. 네, 연안 김씨네가 살았. 아니 우리 원은 우리가 살았댔는데 네, 성주시 손들이 살았댔는데 예. 예전엔 그뭐 도깨비가 이렇게 놀았는지 도깨비가 그냥 예. 밤이면 잠을 못 자게 그냥 여자들 웃음소리에 그냥 와가당 따가당 소당 뚜껑이 뒤집었다 졌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는 지금 한둘이라고 써요. 한둘 백석이 한둘이요. 독종 앞에 지금 절 무슨 절인가 그 절이 있고 지금 아파트 단지요. 그게 한둘인데 그러다가 이사 가지고선 연한이 김씨한테 너희 나와 살아라. 그냥 나와 살아라 그랬어요. 이제 동전 몇 푼 바닥같이 그래도 받고 너희 나와 살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도깨비가 하여튼 그냥 요란해서 요 근처에 도깨비가 네, 아니 바로 여기가요. 여기가. 네. 그래서 쫓겨나갔대. 그런데 내가 다시 우리 집성촌 토지를 찾아서 와서 맞으면 사는 거지 맞으면요. 네. 네, 우리 집성촌. 그때가 이제 여기 다시 오신 게 결혼하셨을 때예요? 네. 네. 그랬구나. 그러면은 아유 참 그전 생각하면 좀 그러면은 여기 성주이시 집성촌에 산이나 네, 산 이름 아까 산 이름이 아까 왜 그 저 도당제 저기 오시다가 저기 뭐. 저 인천 소방본부 있잖아요. 네. 그 맞은짝에 산견막경 그게 대봉산이에요. 대봉산. 네, 대봉산 우리 이평조 선조 할아버지들이 거기 다 이렇게 모셨던 자리예요. 그게 대봉산이에요. 이름이 대봉산이에요. 네. 대봉산 또 네. 아까
문고이라고 저 네, 마전역이라고 네. 했죠. 마전역 그쪽에는 할미산. 할미산. 네. 또 아까 저기 도당산에 있는 데는 큰 도당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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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도당산인데 그것도 역시 부른 말 나온 데다가 도당제 그린 거예요. 도당산 도당제. 같다시. 예. 네. 그런 거예요. 그 곡의 이름이 아까 문곡리 문곡이요. 고. 문고. 네, 문곡이요. 그래서 이제 문곡. 난 아주 지라 아쉬움이 거기 영명치한 게 지라 그냥 저기예요. 왜냐면 그 문곡역에 있으면 그냥 금상첨하고 돌아가신 혼신도 공부가 되는 거예요. 현대 손들도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뭐 그걸 갖다 시리 아니 그걸 그냥 마전역이라 해서 그냥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가 여기 아까 명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서도 유림의 총무를 지가 나이 30부터 봤어요. 나이 30부터. 그래야 우선 그때 당시에 반남박 씨, 박운서 씨라고 그 양반이 초대 회장님이고 내가 이제 총무를 보고 또 이제 이 마전동에 허철 씨라는 분 또 병영 씨라는 분 그냥 양범서 씨 반별로 다 계셨댔어요. 그래서 거기에 문곡이라는 게 왜 있냐면 계양성하고 이렇게 해서 문곡으로 해서 광화로 해서 교동을 해서 청나라 사신이 왔다 갔다 한 데예요. 거기요. 그래서 그 성을 찾으려고요. 그 박운서 씨 사건 이제 어른들하고 성을 찾아서 발굴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때나 그때나 남의 땅에다가 마음대로 그냥 코크레인을 댈 수 있습니까? 또 벌목 나무 막장 저기 할 수 있습니까? 또 회장이 또 예산 말로 그냥 욕심은 있지만 예산이 있어야 그걸 하죠. 그게 아쉬운 거예요 지금요. 거기 이렇게 성이 있어요 성이. 예,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 성만 나왔다 하면 정말 금상첨화죠. 검단 김포 일대에 문화재죠 문화재. 그렇게 되면 문화재 몇 톨도 들어가는 건데. 선생님 그게 계양산성 말고 다른 산성이 또 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기양상성하고 이렇게 해서 이어진. 네, 이어진 거니까요. 그래서 기양상성에서 이렇게 해서 광화로 해서 교통을 해서 청나라 사신이 왔다 갔다 하던 거니까요. 아깝다. 네, 지금 맞으면 현대가 아니라 고려 시절 때만 해도 그렇고 조선 시대만 해도 그렇고 수원성이요. 수원성이 네. 수원성이 호남 지방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양반들이 이제 직급을 맞으면 이제 대통령이 어디 이제 수타하시게 되면 댕기듯이 오시다가 수원성에서 성종대왕이 묵어서 오시고 이거는 그 성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지금 나중에 그게 아쉽다니까요. 아직 그 성터를 못 찾아서. 네, 그게 아쉽다니까요. 선생님. 그게 조금만 정부에서 후원만 해주고 예산만 있었으면 되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지역 발전에서 한번 문화재 찾았다고 한들 그냥 마구 하게 되면 당장 그냥 나무 훼손했다 그리고 또 장비고 뭐고 다 돈 예산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냥 그걸 못하고서는 그들이 돌아가시고서 이제 지금 현재 말다 나한테 와서 이렇게 지금 이제 살아서 지금 이 실정 이거 내용을 좀 알고 있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가요. 네. 선생님 이 근처에 그럼 강이나 하천은 어떤 강이 있는 거죠? 강이나 하천 내는 건 이제 요 넘어 네. 그러니까는 매립지요 매립지. 매립지. 예, 매립지 있는데 왕길동 여기 거월이라고 하고 사월이라고 있거든 동네 명칭이. 네. 다 배가 들어오죠. 내 배가 닿던 데래요. 네. 포구에 맞으면 포구요. 네. 네. 그랬던 거예요. 또
동네 이렇게 흐르던 강은 없었어요? 하천? 그건 어땠어요? 그냥 네. 개울이죠. 방죽은요? 네? 방죽, 저수지나 뭐 이런 방죽? 방죽이요? 네. 방죽은 이제 저 탑병원. 그러니까 완정역이요. 완정역에서 이제 이렇게 탑병원 가지면 그 완정역 거기쯤이 네. 물광이 있댔어요. 물광. 이제 물을 잡았다가 네. 이제 보낼 때면 이제 풀어서 이제 쓰고 이제 그리고 했던 거예요. 네. 그거 이름이 뭐예요, 선생님? 그게 군논 방죽이요. 군논. 그 지역이 군논이라는 거죠. 군논 방죽? 네. 군논 방죽. 네. 네. 혹시 그리고 아까 뭐 여기 선생님 그 우물 있던 데서는 막 빨래도 하고 그랬나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우물 물이 워낙에 네. 삼복 중엔 차고 겨울엔 네. 뜨뜻해서요. 네. 빨래는 빨래 벗어 그냥 지금이나 어째나 그냥 손들이 그냥 그 아줌니들이 할머니들이 그냥 뜨뜻하니까 그냥 와서 동네에서 다 이제 와서 거기서 온 거예요. 거기서 빨래도 네, 하고 목욕도 하고 네, 그런 거예요. 물도 먹고. 그럼요. 네. 아니 목욕이나마는 예전에는 참 여기 농촌이 저 농사지대가 지금 이제 개발이 돼서 없지만 그때는 이제 버리를 네. 심어서 버리 타작을 네. 그 더운데 그냥 버리 타작을 도로깨도 지면서 그냥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땀은 나고 덥죠. 그러면 그냥 거기서 그냥 물이 뜨뜻하고 그냥 무턴가 차고 시원하고 하니까 거기서 던져. 네. 선생님 혹시 그 우물 이름은 없었어요? 그냥 우물은 그냥 이름이요. 네. 이름이 이렇게 그냥 오목해서 바가지 우물 그래서 바가지 우물 했어요. 바가지 우물이요. 바가지 우물. 네. 아, 그래, 바가지 우물 간다. 네. 네. 바로 우리 새대문 바깥에 뒤란 대문 뒤에 발휘됐어요. 네. 선생님 잠시 쉬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러세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아유 참. 네, 그럼 이종백 선생님의 면담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참. 선생님 이제 네. 네. 그러면 이제 부모님 선생님께서 이제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셨어요. 네. 그렇죠. 네. 좀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때 계속 농사. 그러니까는 농사일 하시고요. 네. 농사일 하시고 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같이 농사일 하시다가요. 네. 또 그때는 그 시절에는 나도 어리지만서도 이제 아버님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청년 시절이죠. 네. 그래 우선 그 우리나라 국방보조역이라는 맞으면 이제 저기 뭐야 아유 보국단이라는 거냐? 야, 그걸 끌려 나가셨댔어요 아버님이요. 그럼 일본 사람들한테 아니 아니면 여기요. 우리나라. 네. 그러면 그래 우선 참 청년 시절이시지만서도 배움도 쓰시고 그냥 배움지름에 저 전라도 경상도까지 가서 댕겨 오셔서 또 어떻게 좋게도 오셔서 찾아오셔서 나중에 또 그냥 저하고 농사를 또 짓고 그랬습니다만서도 아유 참 그런 생활도 했습니다. 그런 생활도. 네, 아버님께서 그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6.25 네, 선생님이 한 9살에서 10살 정도 되신 것 같아요. 혹시 그 전쟁 중에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나죠. 뭐 피난도 가셨어요? 그럼요. 어떻게 어디까지? 피난은 어디로 갔댔냐면은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주안이요. 주안까지. 주안역이요. 예, 거기까지 그 위선 그냥 하늘선 비행기가 그냥 쌍쌍쌍쌍 되고 그냥 댕기고 하는데 참 소를 거기까지 끄고 갔댔어요. 소를. 그게 참 쉬운 얘기예요. 그거 터벅거리는 뭐 소를 끄고 그걸 가시뇨. 거기 가서
있다가 이래 죽나 저래 죽나고 김성희가 오니까 그냥 되돌려 그냥 집에 왔어요. 주안까지 갔다가 네, 네. 소에다가 짐을 싣고 가셨었군요. 아유 나 참 그 집까지 했어요. 혹시 뭐 여기에 그러면 다시 돌아오셨는데 뭐 그때 인민군들이 이렇게 왔다거나 미군들이 왔다거나 그런 기억이 좀 있으세요? 아유 그러면요. 제 이제 그때인데 어렸었죠. 어렸을 때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게 그 빨개들의 아마 그 교육이 그런지 어쩐지 네. 저 이렇게 그냥 어디서 치맛대기를 하나 하얀 뭐 옥양목 치맛대기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치맛대기 그런 걸 갖고 다니다가 그냥 이 배기가 왱하고 하려면 그냥 아주 이건 뭐 군대 교육이기 때문에 착착착착 엎어져요. 배 깔고 엎어지면서 이걸 저 치마를 그냥 덮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나가면 그때 일어나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놈들이 와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돼지 좀 먹이면은 그 돼지 와서 그냥 잡아서 이놈들이 지멋대로 이놈들이 그냥 잡아가고 그냥 희적 부리고 그냥 그리고 그 짓을 하고 그냥 그리고 그냥 하여튼에 그때는 방에다 불을 못 켜놨댔어요. 불기만 가면 그냥 총소리 나고 그냥 비행기가 그냥 날라와서 저기 때문에 등잔불 그것도 못 켰댔어요. 지금은 전기지만 그때 그나마나 반짝거리는 뭐 등잔불도 못 켰댔어요. 그냥 무서워서 그냥 끄고 또 자고 끄고 자고 그랬어요. 그때는. 아까 선생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서당에 네. 3일 정도 가신 게 몇 살 때셨어요? 그때가 뭐야 한 10살 됐나요? 그 6.25 때네, 전쟁 때. 그럼요. 그때 갔다가. 네. 그냥 저 남은 그냥 저 배고파서 그냥 저거서 지금 한국에 아버지하고 이러는데 먹고 살고 할 텐데 할아버지면 또서 할머니 따지 서당에 가서 배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되기다가 안 갔다면 왜 안 가냐 이러면서 그러고 해요. 남은 사방 모자 쓰고 다니는데 그까지 꺼내배 뭐냐고 그냥 지가 그랬어요. 그래서 나 안 갔어요. 그랬지만 그냥 그때는 그냥 전 버리고개 시절도요. 네. 노인애들이 쭈르르 그냥 이 동네에서 살다 그냥 한 대일급분이 또 일로 오시고 또 저 가서 또 오시고 우선 지금은 저 작년하는 게 얘가 노름 한다고 골패 합도장 하고서 무슨 뭐 고수도배나 뭐래나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요거만은 뭐 골패라고 했어요. 골패요. 골패라고 이렇게 해서 구멍 빵빵 뜨는 걸 맞춰서 하는 그거. 이 양반들이 오시면 그걸 골패 노름을 하세요. 그러면서 오시면은 우리 할아버님이 글쎄 이 녀석이 글쎄 저 갈마을 임구현이 헌태 가서 한천 따지배 했더만 이 녀석이 사흘 되어서 안 되겠어. 무슨 안 되겠냐니까 나무 흙까지 사방 모자 쓰는데 흙까지가 된 게 뭐냐고 이리가 녀석이 아니고 근데 그랬다고. 그렇게 흉을 나 보셨구나. 네. 참나. 그러고 나서 그럼 선생님 전쟁 끝난 후에 이제 초등학교를 가신 거예요? 국민학교? 네. 국민학교를. 네. 그래서 그냥 국민학교는 저기서 네. 말았어요 전혀. 네. 전부 그래도 높은 학교 댕기지 않고 바라도 안 보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거의 그랬죠. 네. 네. 국민학교는 졸업은 하셨어요? 네, 졸업은 6학년. 했어요. 네. 그 국민학교 이름을 혹시 아셔요? 아유 검단 국민학교. 검단 국민학교. 그래요, 검단 국민학교죠. 네. 국민학교 6학년까지 졸업을 하셨네요. 네. 그러고는 집에서 아버님 도와서 같이 농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럼요. 저는 이제 그 후에 아버님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 사적인 얘기면서도 우리 할아버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은 어떤 모실 자리가 없으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땅을 장만을 해야겠다는 그 의욕보다 그냥 노력을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이건 내 사적인 얘기죠. 그래서 장만했어요. 1200평을 사는.
그래갖고서 그냥 거기다가 모시고선 그냥 능문양 바로 바로 아까 산 그 높은 산 깎아놓은 게 거기에 그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다 모셨어요. 그래서 그냥 틈만 나면은 사실 남들은 괜히 무슨 뭐 다방이니 무슨 뭐 술집이 뭐 그처럼 뭐 길가에 무슨 뭐 언더마켓 같은 데서 시덕이고 선다 벼지 난 그 짓을 입댔어요. 틈만 나면은 허미가 우선 그 묘자리 가서 버리발 매듯이 풀면서 허구하자고 댕기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선 서치건 얘기가 어머니 아버지 아버님 먼저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먼저 아니 할아버지 무슨 먼저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모셔놓고선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서도 유림회에 몸을 담고 이제 그 서원장하면서 그리고 해서 김포 일대 검단 일대 유림들을 한 번씩 다 뵀어요. 와보라고. 내가 이렇게 해시간 내헌 노력을 한번 뵀자고요. 괜히 쓸데없는 얘기지만 다들 보고선 세상에 이런 자리가 있냐리고 이런 명량 자리가 있냐리고 그냥 틈만 나오면 했으면 금잔디거든요. 금잔디. 그래서 그냥 금잔디고 그냥 무슨 뭐 한 장 쓰고 요렇게가 아니라 그냥 그냥 700여 평을 그냥 금잔디 밭을 먹였어요. 그래서 그냥 모이도 그냥 능문양 해놓고. 거기가 장소가 대봉산 있던데. 대봉산 있던데. 네. 대봉산 그 혈인데 그 아래에요. 네네. 그래고선 했는데 모셔놓고서 하니까 이제 와서 보선들 이런 자리가 어디서 난자리고 이렇게 잘 했다면서 그러고 했는데 또 이제 참 지나간 얘기지만 한 가지 또 욕심이 나는 게 뭐냐면 이때나 그때나 또 나만 못한 사람도 부모에 대해서 효를 하려고 하니까 성물이 있었어요. 성물이 뭐냐면 저 상석말에 상석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형님하고 가서 하자고. 그래서 이제 저 완정이 되는데 석자가 있는데 비문 새기고는 성물한다 했더니 거기까지 이제 형님하고 갔다가 거기서 포기를 했어요. 왜 포기를 했냐? 그때 당시에 있는 호화무효 제도가 있었어요. 정부에서 호화무효 제도가 그것도 걸려있어요. 호화무효 제도. 아, 네. 그래서 거기 가서 한다고 그거 하다 갔다 하시기 형님 조금 좀 우리가 못생긴 척 못난 척 합시다. 이거 그렇게 그 산판에다가 자그마하게 쪽박 보면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상떨도 작고 촛대석도 이렇게 맞게끔 해서 작게 하면은 하느님 못하고 보상이 보기가 싫으니까 그냥 우리가 조금 못난 척하고 그냥 갑시다. 그래서 도로 갔다가 성물을 계약할 걸 그냥 왔어요. 그때는 그 단속을 했어요. 정부에서요. 네, 맞아요. 호하며 단속을 했어요. 네. 자, 그리고선 이제 천년대계를 거기서 지탕하시고 계실 줄 알았는데 다 자손의 운복이여 돌아신 돌에 다 좀 복이 안 닿고 짧은지 몰라도 이 개발이 되는 바람에 그냥 이장 화장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생각에 또 우리가 자식이 없으면 모를까 하시는데 왜 아직은 화장을 하냐 해서 저 독정역 그 전철역 거기서 이렇게 가면 이쪽으로 가면 매립집이 있어요. 매립집 데 가면 이러면 양우회라고 있어요. 양우 공동묘지. 양우? 예, 양우의 공동묘지야. 네. 거기다 그냥 모셨어요. 모시고 보니까 막말다가 대궐에서 사시다가 막말다가 초가상간 막마다 갯방살이 들어간 격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셔 있어요. 이거 없어진 게 제일 안타까우시겠어요. 또. 네. 아이고. 네. 선생님 그러면은 학교가 국민학교인데 이 공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한자도 너무 잘하시고 아까 직영야도 가셨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누가 가르쳐줘야 배우잖아요. 아니 세대니까는요.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경야도 보다가 할아버님이 손주 자식을 가리키려고 사람 만들려고 글방 서양가장 데려가서 댕기라고 하신 걸 내가 거역을 하고 했으니까는 네. 그 대가다가 못 할아버지가 거역을 하시고 내가 못 뺀 걸가 어쨌든 주경야도 해서 내가 금투듬어서 이름자라도 쓸 줄 알고 해야겠다. 이런 의도로 한 거죠. 그래서 혼자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사적인 얘기 그냥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그나마나도 내가 서지건 얘기가 국민학교 나온 녀석이 사실 문화재라는데 문화재는 내가 다 댕겼습니다. 김포 향교도 의전 수석다가 가장 댕기다가 이제 관두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성지 선생 대포서원 원장도 10여 년을 했고요. 네. 또 유림회장도 또 10여 년 했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이 문중 회장을 맡고 또 사실 그 아까 명함에서 말씀드렸지만 성균관에서 운영하는 유림 기자가 있어요, 기자예요. 네. 기자 그거를 내가 김포향교 직제로다 해서 기자과장도 해봤고요. 또 검단의 유림회장도 10여 년 또 했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다 내놓고서 이제 사실상 뭐 참 누가 보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는 참 주경야도보다 해서 이렇게 해서 내 노력을 해서 그래도 어쨌든 저쨌든 못났건 잘났건 알건 모르건 현재 그래도 성균관 부관장을 내가 맡고 있으니까는 더 이상 바를 건 뭐있느냐 이겁니다. 사실은 네, 얘기가. 맞아요. 그래도 사람 인간으로서 노력을 그만큼 내가 자수성가 긍투듬어서 내가 사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네, 그거 더 막 이제 자세한 거는 제가 또 계속 여쭤볼 건데요. 혹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어린 시절에 이런 마을에 큰 행사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장례나 혼례, 네, 뭐 네. 그다음에 아까 뭐 제사 지내던 당제 이런 네. 게 있었잖아요. 네, 네, 네. 좀 그런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혹시 뭐 동네 뭐 이제 그러니까는 혼례는 이제 혼례나 장례 같은 거 있으면은요. 네. 뭐 사적인 얘기인데 사실상 뭐 장래에도 사실상 제가 남의 성씨 달린 남이지면서도 염습도 했고요. 직접 또 축도 대축을 했고요. 축. 축이 와. 축, 제사 지낼 때 반년 축 네. 했고요. 참 염습도 해봤고요. 해줬고요. 네. 이런 뭐 그 상여 같은 게 이렇게 뭐 마을에서 같이 쓰는 게 있었나요? 아 그러면요. 네. 아, 그거 지금 네. 문화원에 거기 있어요 지금. 어디? 먼저 문화원에. 문화원 시절에 네. 거기 지청 앞 구청 앞에 저기 있잖아요. 저 박물관 있죠. 거기다 지금 안치시켜놨잖아요. 그 상여 같이 쓰던 그럼요. 거. 네. 그래야 우선 참 이제 얘기지만 웬만한 사람들 다 연습도 다 연습 다 했어요. 네. 연습도 다 하고 막 먹다가 해방가도 소리 좋고요. 선생님 뭐라고요? 사람이 죽으면은 모터짜리 빼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다 이제 모시고선 이제 그 흙에다가 이제 백회라고 해서 백회라고 이런데 이 발굴은 백회 하얀 그걸 섞어서 이제 다지는 거예요. 그게 해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소리를 주고 하는 거예요. 장례 소리를. 소리. 그런 소리도 직접 하셨어요? 했죠. 네. 그렇구나. 혹시 뭐 동네에서 설날이나 추석 때 막 했던 놀이 같은 거 있어요? 있죠. 어떤 놀이 많이 하셨어요? 추석 때 내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네.
정월보름이면요. 네. 정월보름이면은 이 우리가 농악놀이하고. 예, 농악 있어요, 농악이요. 네. 농악보다 농악놀이 하면은 네. 지가 부세됐습니다. 상세됐습니다. 상세. 상세는 뭐냐면 이 제비에서 우두머리 거기서 따라 그 사람 따라 네. 치는 거고 가락을 이가 딱 넣은 거면 나 따라 치고 이가 넣은 거 따라 치는 게 그게가 네. 그 상세도 잘하시고. 예, 예, 예. 혹시 뭐 설날이나 추석에는 네. 네? 뭐 가지러 가세요? 그러게 이제 추석 때 이렇게 보름에는 이제 추석 때는 그렇게 하고요. 네. 정월에는 또 예, 지신 밝기라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고사 지내는 식도 하고. 지신 밝기. 네, 그렇게 했죠. 이게요. 네. 아까 이제 나도 참 배워못 놓고 참 저기 했지만서도 사실상 묘자리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좌양가장 봤습니다. 좌양. 남의 묘 집자리 좌양가장 봐준 사람입니다. 좌양 자리. 자리요. 자리. 네. 이게 맞으면 지가살되는 거예요. 지가사. 자리 묘자리 보고는 지가살되는 거예요. 이게 쇠래 쇠되는 거예요. 네. 쇠래 빨리 알으세요. 왜냐면 이게 뭐냐면 동서남북 묘자리 좌양 가리키고 하는 게 이게요. 이게. 나침판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걸로다가 이제 그 돌아가신 분하고 이제 그 산좌양하고 운을 맞춰서 묘를 쓰는 거예요. 네. 네. 잘못 쓰면은 이 자자오양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는 북이요, 오는 남인 거예요. 사람으로 맞으면 등이 자고 배가 남이에요. 네. 그 이제 이 자자오형을 이렇게 놓는데 이렇게 놓는데 이걸 조금만 분근만 조금만 비틀어도 파광이 되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돌아가신 매인하고 이 산운하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쓰는 거지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았을 적에는 이제 날 이렇게 보실 적에 살아서는 이쪽이 상이에요. 이쪽이 상이에요. 살았을 적에는. 근데 죽어서는 이쪽이 상이 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도 이제 살았을 적에는 우드르니 일루예요. 상이에요. 근데 죽어서는 반대예요. 그래서 역시 살았을 때 하고 죽었을 때 하고 모든 게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제사 지내는 그 의식도 다 반대로 넣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사람이 살았을 때는 국그릇 밥그릇 아닙니까요? 언이 누구고. 죽어서는 반대예요, 반대. 수저도. 이게 살았을 때 아니에요? 죽어서는 반대예요. 그래가지고선 이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건 뭐 이런 기회가 아니라 이거는 남자나 여자나 상식적으로 알아둘 만한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자자오행이라고 그러니까 남북 남북 정방향 남북 자자오행인데 자 건너다 보니까는 참 그 산 아주 자리 하나 턱 그냥 떡 벌어지게 쓸만하고 좋은 자리 갔다 와서 어디다 쓴다 이거예요. 쓰되 비혈자리 좋긴 좋지만 비혈자리다 비혈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다 누가 보면 참 좋다고 한 자리 딱 붙여 쓸만하다 해서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 보면은 시신이 움직여서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비혈이라는 게 비혈이야. 비혈자리. 그렇기 때문에 이 지관이 이 나침판 이 쇠를 놓을 적에 이 분금을 제대로 넣냐 안 넣냐 이거에 따르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해줬습니다. 서시원 얘기가 이것도 자리도 봐줬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식은 알아둬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좋은 자리다 썼는데 파광할 때 이렇게 보니까 시신이 없어요. 없어요. 그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보면은 자리는 좋지만 비열 쇄신이 움직이는 자리다. 이게 비열이요. 날빛자. 쇄신이 움직이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다 모셨는데 딴 데도 움직인다 이거죠. 그래 이게 그래요. 별 얘기 같으면서도 별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남자나 여자나 알고는 있어야 이대이게요. 네. 선생님 이제 선생님 청년기에 이제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청년 시절. 청년 시절에. 네, 이제 군대는 혹시 가셨었어요? 군대는 못 가셨나요? 안 가셨나요? 갔다 왔죠.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요. 어디? 네. 갔다 왔는데 또 군대도 또 말씀드리죠. 네. 정말 참 잊지 못할 얘기인데 이게 네. 누구는 군대를 기피하고 안 가려고 그러는데 네. 그때 당시에 내가 이제 뭘로 걸렸댔냐면 네. 방위 지역에서 네. 저거는 방위 그러다 걸렸댔어요. 근데 아무래도 안 들어갔어요. 이건 사람이 남자면은 갈 때는 군대도 갈 때는 갔다 오고 가야 사람 노릇하지 안 들어가서 그래서 참 그 얘기 참 잘하셨는데 이제 어머니한테 멸애미신을 군대 간다니까 그냥 펄쩍 뛰시면서 녀석아 군대가 제일 무서운 게 군대인데 네가 군대를 왜 가려고 그러냐 하셨어요. 아닙니다 어머니. 갔다 와야 됩니다. 갔다 와야 됩니다. 왜 남이라고 하는데 군대도 못 가고 한평생 어쩌합니까?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가지 말라고 군대가 제일 무서운 데라고 하면서 그러고 해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예. 아유 정말 참. 군대는 어디로 가셨어요? 육군? 육군요. 육군 지원 그러니까 지원했대거든요. 지원하니까 예, 지원했대거든요. 지원. 가서. 네. 이제 그때 지원한 거 어디서 했냐면은 인천 도인천 고개 넘어 거기 뭔가 거기서 법무청이 거기 됐어요. 네. 거기 때 지원했댔어요. 그래서 그냥 지원해서 갔다 왔어요. 군대 생활은 어디서 하셨어요? 군대 생활은 제가 뭘 했냐면은 병과가 뭐냐면 통신했댔어요. 통신. 상사라고 있다는데 이 사람이 이북 사람이에요. 피란 나오다가 이제 어떻게 김포로 와서 그 대학원면 나가면서 대학원면 양계장에서 어떻게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처음에 그걸 가서 신고 뒤로 가니까 검단사 왔다니까 검단사 어디야? 검단사 어디서 좀 가면 백석 천미처러니까 너 대학원면 알아? 그래. 알지 어때면. 너 내가 그 대학원 무슨 서울 양계장 거기야? 이건 뭐 정말 그냥 멧돼지 할아버지 만나거든 다 부모 만나거든 더 반갑죠 하죠 그냥 그냥 상사가 그냥 막말도 하면서 친구 뭐냐 야 정보가 이리 와 뭐 병참 부르다 뭐 이제 뭐 살아가자 뭐 신라가자 보급 받으러 가자 아니면 야 거기 가 그러면 이 쫄병님이 그냥 상사하고 그냥 같이 같이 다니면서 그런 데 다닐 적에는 무슨 상사 병장이 있어요. 그냥 칭호도 없이 형님 아우 어디 이러면서 다녔어요. 참 무법천지가 무법천지 이러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다니면서 아주 나오셔서 선생님 그럼 이제 그 이후에 결혼을 하셨어요? 군대 갔다 와서? 그렇죠. 몇 살에 결혼하셨어요? 나 결혼할 당시에 내 친구들은 이제 그 초등학교 친구들이 네. 그놈들은 손주까지는 또 뗐어요. 먼저 제일 일찍 안 넘는 그런 걸 나이 30에 했어요. 30에. 선생님 30이면 좀 늦게 하셨네요. 늦게 했대까요. 손주까지는 준전했대까 남은 늦게 했대까요.
아유 그래서 참나. 30에 어떻게 결혼을 하셨어요? 사모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게 이제 왜냐면요. 네, 중매하셨어요? 통신병인데 육강구 사령부 영등포가 있었어요. 거기서 네. 이제 있다가 이제 그러다 이제 그 광주 왔다 일로 왔다가 여기서 이제 저기 뭐야 신고를 하니까는 저기 그 병장님 자식인데 그 병사계장인가 뭔가 이 자식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병사계 조수라이나 뭐래나 그 소리에서 그 거기 그거 행정반에서 그걸 근무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행정반에서 근무하게 되면 외출해박도 힘들어요. 이 통신은 파견대가 많아요. 곡초마다 통신망 이거 저으면은 맞으면 전화국에서 이게 이 통신 이거 하듯이 고장 나면은 이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이 부천 소세라고 해요. 소세 파견대 또 나와서 버렸어요. 여기. 그러니까 참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저 김신조예요. 김신조. 그 김신조 사건 때 그러면 그 부천 소사에서 근무하고 계셨었어요? 그렇죠. 그때 좀 분위기가 어땠어요? 산발했지 아주 그냥요. 그냥 어딜 군인들 다 휴가 유출도 못 되니까 마음대로 못할 판구죠. 근데 나는 그냥 탁 그냥 여다 그냥 저기 차고서 그냥 벤치 차고서 나게 되면 어떤 님 보면 저 권총 찾으라고 있었는데 무서워하고. 왜 못하세요? 그래서 군대 생활은 제가 참 이 사회 직장도 있지만 군대 생활도 인복이 있어야 돼. 인복이 있어야지 그 좋게 생활했지. 인복 못하면은 고생해. 그랬구나. 아유, 군대가 그때는 막 비상사태였고. 아유 그러면. 선생님만 편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통신병이기 때문에 네. 육강구 사령부 경찰국 경찰서 경찰 육군본부 이런데 다 그냥 긴급 빨리빨리 그냥 이런 데서 통화가 절단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그냥 통화시켜야 되거든요. 소실판이거든. 그때는 간첩들로 맞아서 소실판이 때문에 굉장했어요. 그때는. 아유 그때는 뭐가지고 그냥 그러다가 선생님 어떻게 결혼하신 거야? 그래서 아내분. 그래서 이제 결혼 얘기가 나오죠. 부천 와서 산 바람에 결혼이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요? 왜냐면 파견되는데 뭐냐면은 이런 남의 공장 같은 거 좀 얻어서도 거서도 할 수 있고 남의 빈집에서도 좀 할 수 있고 무슨 창고 같은 데서 얻어서 임시할 수 있고 아니면은 잘 만나면은 또 육관구 사령부에서 좀 지원받아서 이렇게 초소문양 지어서도 할 수 있어요. 막사를. 네. 이제 이렇게 댕기는데 저희 통신병이니까 이제 설로 막 이렇게 검사 댕기는데 검사 댕기면서 이제 왜냐면 이때나 그때나 이 복장이 단정액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 세탁소 가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좀 맡기고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는데 여기 아줌마가 있다시 이 얘기 묻고 하더라고요. 묻고 얘기하다가 보니까는 느닷없이 또 양반이 그 이병장 장관 들어? 하면서 또 이거 하더라고요. 세탁소 사장님이. 그래서 아예 안 들어요. 무슨 장관이 들어. 하면서 그러고. 그래서 이제 제대할 일 받게 되니까는 이제 저 자기 하나 봐. 원래 테까 무슨 그래서 2년이 되고선 보고선 제대 맡아서 왔다가 또 그 아줌마가 중매제 아줌마가 전화오다 오라 그러고 또 가려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서로가 이제 참 눈에 맞아서 그냥 이제 네.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이렇게 어디서 만나셨어요? 거기서 소사에서. 네. 만나셨는데 어떠셨어요? 느낌이? 안 느낌이야. 정말 참만 게 아니라
지금이나 그때나 그냥 토스로 그거 그냥 만면이 까매고 그냥 여기에서 네, 전 마음에 들었댔죠. 첫눈에 반하셨네요. 그래요. 네. 아유, 저 멋있다. 사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까 김시자. 김시자, 시자. 예. 시자, 자자. 시자였잖아요. 네. 아가 이 값은 어머니가 이 값입니다. 네. 이 김시자 이제 아내분하고 결혼을 하셨네요. 그렇죠. 네. 결혼을 해서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그 신혼 살림을 네. 시작하셨구나. 네. 그때 여기 이제 신혼 살림 하셨을 때의 집은 어떠셨어요? 이거는 나중에 진 거고요. 네. 나중에 진 거 여긴 처음에 맞으면 그냥 저 스레트 내서 이렇게 그냥 게르먹에서 그냥 단칸방으로 했다고서 여기서 사실 저쪽에서 사실 구멍가게 했댔어요 그때 당시에. 단칸방에서 구멍가게. 구멍가게도 했댔어요. 신혼 때부터 이제 두 분이 같이 그렇게 제대하고. 아. 또 금방 했나 농사 짓죠. 농사 지어가면서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토될 아까 거기 저 도당 때 네. 거기가 집원 거기인데 일전에 시간 난 거니까. 그니까요. 이제 구멍가게 하시면서 자녀분들이 태어나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을에 수도나 전기는 언제쯤 들어왔어요? 수도 전기가요. 예. 수도 전기가 왜 여기가 저겠냐면은 다른 데는 다 저겠는데 여기가 수도 전기가 없었어요. 전기가 없었죠. 전기가 없었는데 원당리 저쪽으로 가면은 고산우라는 동네에 있었어요. 고산우 동네. 고산우 동네에 있었어요. 고산우 동네. 고산우 동네에 데가 있었는데 그 능굴에 남영우 씨라고 그분이 경기도지사 수원시장을 했댔어요. 그 어머니. 그 바람에 그 고산우라는 데가 도깨비골 능굴인데 도깨비골이에요. 그냥 캄캄하고 그냥 구석인데 여기는 안 들어도 거기 못 던졌어요. 전기가. 그 산골짜기니 도깨비골 던데다. 근데 나중에 여기가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는 아마 전기 들어온 지가 아마 한 50여 년 될까?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것은 저 수도는 이제 그 후에 또 들어오고. 네. 전기 들어왔을 때 어떠셨어요? 좋았죠. 세상이 참 이게 그냥 아주 그냥 내 세상 같고 내 세상 같고 좋았죠. 전기 들어왔을 때. 네. 환해졌겠어요. 네. 그 전까지는 호롱불? 그러면 호롱불이죠. 호롱불이죠. 호롱불도 글쎄 이게 기름 단다고 우리 할아버님이 불 끄고 자라고 글 끄고 자라고 이랬으셨대니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말 끝에 내 소감 얘기 좀 떠죠. 그렇게 할아버지가 내가 글방에 사당에 댕기려는 걸 그까지 뭐 된 게 뭐냐고 남은 사방 모자 썼는데 그까지가 된 게 뭐냐고 관두님이 틈틈이 주경 야독해서 내 노력 끝에서 그래도 한첫 달이라도 좀 익히고 해서 배우려고 하니까는 할아버님이 불 끄라고 기름 단다고 또 이런 양반이 내가 사회적 군대 막 제대하고서 와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교나 막 말다가 유림의 관계, 서원 관계, 성경 관계를 이렇게 다니면서 또 그뿐인가 내 성식 혈족에다가 시조공인이 파존이 여기 우리 평전이 다니면서 문화재나 사회적 문화재나 우리 관계되는 선조 할아버지들 행사나 지사나 내가 가서 집내라는 게 뭐냐면 홀기라고도 하고 집내라는데 집내가 뭐냐면 이 지금 사회에 무슨 의식을 한다 그러면 사회자가요 사회자. 그
진내 부르는 사람이 내가 부르는 데다가 이제 움직여야 돼요. 건관을 국궁하려면 물 굽고 앉아있고 절하려면 절하고 이러면 이렇게 이 진내를 보고 대충 그 축은 또 이제 그 양반의 고호는 이제 선문이죠. 그렇게 했어요. 하면서 사실 이건 내 얘기지만 할아버님이 나한테 불 끄라고 자라고 불 끄고 자라고 한 생각이 불 뜨면서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할아버지가 생전에 했으면 내 하는 거 좀 봤으면 했으면 눈물이 났댔어요. 솔직한 얘기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혼자서. 참나. 네. 그린 사람이에요. 내가 네. 그린 사람이에요. 선생님 농사 지으실 때, 네, 어떤 좀 여기 논이랑 밭은 좀 멀리 있었어요? 멀죠. 멀죠. 어디 저 지금 저 탑병원 쪽에 그쪽에 탑병원 쪽. 그러면 멀죠. 그쪽에 논이랑 밭이 다 그쪽에. 예. 어떤 걸 좀 심으셨어요? 농작물. 그냥 벼하고 뭐 저 밭은 보리 이런 거죠. 뭐. 보리. 그러면 보리 그저 뭐 들깨 이런 것들 심고 그저 아유 참 힘드셨어요? 수확한 농작물 이런 것, 뭐 보리나 깨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뭐 파셨어요? 천상근 이제 어디 시장? 집에서 먹고 사는 거죠. 아, 그냥 집에서 먹고. 그래. 그다음에 그것도 부자 시절 편안한 시절에나 그 짓 했지 그 전에 6.25 난 후다는 어떻게 했냐면 그것도 없어서요. 부잣집에서 장례라고 해서 장례라고 저 쌀벼 갖다가 먹고선 한 가마면 한 가마 반 같이 하면 한 가마면 두 가마 도지라고 이렇게 해서 바꿔는 그 장례라고 해서 장례. 그걸 장례라고? 그렇게 먹고 살았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나마도 내가 그래서 선수 저겠지. 그러니까는 그런 서름 생각하면 참 눈물 나는 세상을 지낸 거죠. 눈물 나는 세상. 예? 아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죠. 많이 했어요. 네. 농악을 하셨다고 아까 들었긴 했는데 네, 혹시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거 혹시 없으세요? 기억에 남는 거 아까. 저기 내가 그게 가서 저 그때 문화원에 저기 누군가 그 사람이 아유 그래 내가 상세를 나가서 상세려 여기서도 상세하고 어디서든지 다 상세를 했어요. 네. 그 농악놀이 할 때 좀 이렇게 재밌었던 일 없어요? 막 좀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사람들이 막 좋아했던 이런 거. 그게 내가 그 사진이 네. 내가 이제 비워지지 않았나? 사진이 있는데 재밌었던 일 같은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기억나는 왜냐면 이제 8월 명절에 이제 추석에 이제 그 이제 저기 농악놀이를 하면은요 이제 막마다 이제 불악사람들이 다 매서 또 아줌니 할머니들 매고 젊은 사람들 매서 아줌니 할머니들은 이제 젊은이들은 노인 형국을 내고 형상을 내고 또 노인네들은 젊은 형상을 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꿔서 그렇죠. 바꿔서 그래서 이제 저 젊은 아이들이 군인 간 거 뭐냐 저기 뭐냐 해서 그 전에 새총이라고 해서 새총 엽총 새총 그걸 다 이제 총 뭐냐 이렇게 형식을 내면서 이렇게 해서 놀이하면서 춤추고 그리고서 이제 그런 오락을 했댔죠. 네. 마을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셨겠어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냥 저 여름이니까는 그냥 저 호박도 시간 애호박 따다가 이제 호박전도 붙이고 이제 밀가루다 물정변도 붙이고 그저 뭐 국수 삶아서 국수 이렇게 하고 그저 술 농촌이니까 술 위에 담가서 그냥 막걸리다 저거고 좋았어요. 동네 분들이 다 모여서 맛있는 거 해서 먹고 그럼요. 즐기고 이게 추석에. 네. 네, 정말 그때 그런 마을 분위기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게 지금 그런 거예요. 서로가 배고픈 서름 버릿고개라도 그때 당시에 주고받고 먹고
그저 이리둥실 저리둥실 살 때 그 시절이 좋았는데 지금은 이건 뭐 사람이 사람의 이익을 못 받고 그냥 수치보다 몰리는 세상이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게요. 여기가 농사촌인데 뭐 아까도 했지만 전철역 무슨 뭐 아파트가 오고 지금 울긋불긋하게 도깨비 꼬리 놀던 데가 지금 밤에도 그냥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불붙어 이건데 이게 한편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모습된 일이 많아서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보다 막막하다가 어둠 커금 속에서 살다가 전기불 들어오니까 좋긴 좋지만서도 좋은 뭐래. 아까도 했지만 사람이 서로가 정을 나누고 베풀면서 정 속에서 살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람이 수축보다 몰리는 게 수축보다가요. 예? 수축이라는 게 뭐냐면 소주자 가축 주자 김성우다요. 그러니 이게 사람 노릇에 있는 것도 이게 못하는 거냐 이거예요. 예?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게 문제.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많이 또 이렇게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은 1차 면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괜히 감사합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또 얘기하다 보면 또 그런 거고요. 네. 또 얘기하다 보면 내 얘기도 또 안 하려 안 할 수 없고 내 얘기 네. 해야 또 듣는 맛도 나는 거고. 네.